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감사 말씀을 직접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므로 2025년 9월 3일 우범교 전주시장 초청 서신도 중화상림 목회자 간담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한 함께 주가 깨어 챙기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귀히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동행교회 박주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불경과 계속되는 부부 속에서도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의 시간을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 서로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로 모였어. 특별히 시정을 여러 가지 주관하실 때에 필요한 건강도 지혜도 더해 주시오며 믿음의 말씀으로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전주시를 건설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주 시민들의 큰 행복 속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앞으로의 큰 올림픽이나 여러 계획된 일들이 잘 은혜 중에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또 모든 전주 시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복음의 도시로 행복의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성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이 역사가 날마다 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평생토록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외협력위원장 양탁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언 11장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제 위원장 김동환 목사님께서 성읍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 굉장히 참가하시고 인사가 이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들도 시장 목사님 아시죠? 예. 특별히 목사님 말씀
오늘 뭐 잠깐 말씀을 나누자면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고 또 느낌이 있습니다. 도시에도 표정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예, 시민의 얼굴빛은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의 정책 방향, 또 공직자들의 태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잘될 때 성읍이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을 성읍이 흥왕하나 악인의 입으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예, 의인의 번영은 도시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인 의인, 히브리어 차딕이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들, 공정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 즉 정직한 지도자가 잘 될 때 시민은 함께 웃고, 그리고 투명한 행정, 공정한 인사, 정직한 재정 집행이 바로 의인의 번영, 도시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장님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축제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이 도시를 들어 올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인 그 축복이라는 히브리 원어 그 비르카드는 축복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마디가 또 한마디의 결제가 도시를 축복으로 들어 올리거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불의한 결제가 또 도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두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번은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직한 행정, 공의로운 정책, 이게 모두가 시민이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시장님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보고와 소통이 거짓없는 행동으로 시민들과 교류될 때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동의를 얻을 수 있고, 결국 이런 공중심의 정책은 약자를 보호하고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민을 세우는 언어, 존중과 신뢰를 받게 충분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악인의 입은 도시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이 악인으로 쓰인 히브리 원어는 레샤임이라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해칩니다. 부패, 폭력, 거짓으로 질서를 깨뜨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거짓과 왜곡, 무책임 언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데 우리나라가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각하게 이런 오염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위기가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 전주에도 무책임한 자들의 그 책임 없는 그 엉뚱한 말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부탁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시중에 나름 무언비어에 시식을 잘 가르셔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협력자가 되어달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어떤 발표하거나 보고할 때 소통이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일관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일치되어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또 그 책임자인 우리 시장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더욱 돈독해져 갈 것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의 흥망은 거대한 정책보다 리더의 정직한 말과 결정에 달렸습니다. 행정과 교육과 함께 정직하게 축복의 은혜를 선택할 때 결정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민을 세운 축복의 리더십, 도시를 들어올리는 공의와 자비. 하나님은 이런 우리 전주와 공동체를 반드시 높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우 시장님의 정직한 리더십과 목사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는 시민의 행복한 전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신 모두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송시용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주시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그런 월드컵 경기 흥왕리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여기에 힘을 얻어 올림픽 유치까지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전주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부 인사 및 시정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목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지금 대전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완주와 통합이 전주의 미래와 전국의 미래,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담보가 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이 되어서 미래를 담보하는 지혜로운 결정이 전국에 꼭 있어야 되고, 완주 지역에도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목사님께서는 항상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이 잘 돼야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목회자 협의회는 시장님을 모시고 목사님과 함께 지역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시장님도 바쁘시고 목사님도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왕 모이셨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신동 중앙선도 목회자를 대신해서 우리 세종학교회 홍동필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잠언 27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히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30년 넘게 전주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시장님을 했지만 구원기 시장님처럼 저돌적으로 그러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지만 그걸 잘 끌고 나가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수행하는, 어쩌면은 꼭 필요한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듯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 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서로가 얼굴빛이 빛나게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대로 얼굴빛이 빛나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얼굴빛이 빛나는 진짜 아울러서 힘을 보태주는 큰 목회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서신동과 중화산동에 이런 모임을 어느 시장님보다도 가장 많이 목회자를 만나는 분이 우원기 시장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이어서 전주에 좋은 시장님과 또한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시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전주시 우범기 시장님의 인사 및 시정 설명이 있겠습니다. 길게 할까요? 제가 원래 축사도 짧게 하는데 요즘 좀 길어졌어요. 그 이유가 말씀 주셨던 완주 통합 문제, 올림픽 문제를 얘기를 꼭 해야 돼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 올림픽을
우리는 저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땅이 전주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년의 견원대왕이 이 땅 전주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후백제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붙인 이름이고 당시 나라명은 백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왕의 도시였다. 그리고 고려 형종 1418년에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써서 전라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전주는 전라도의 수도였습니다. 최근에 그 지위를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전라도의 가장 큰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는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조선 건국의 뿌리는 바로 우리 전주였다. 분명히 왕의 도시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임진왜란 때 4대 사고 중에 나머지 3군데가 다 불에 탔습니다. 근데 우리 전주가 조선왕조 실록을 오롯이 지켜냈기 때문에 요즘 K컬처 해가지고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그 한류 열풍의 시작은 K드라마였습니다. 그 K드라마는 바로 우리 전주가 지켰던 조선왕조 실록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한 2줄, 한 페이지면 드라마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온전히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스스로 K컬처의 본고장이다, 오리지널 플레이스다 라는 자부심을 저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년 전쯤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 땅을 제외하고 가장 큰 도시는 한양이었고요. 두 번째 큰 도시는 의외로 충주였습니다. 청주가 아니라 충주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충주가 두 번째로 당시에 컸던 이유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물자가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충주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바로 세 번째로 우리 전주가 큰 도시였습니다. 전주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이유는 농업시대에 소위 말하는 물산을 우리가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1894년 동학국민혁명이 일어났던 땅이 전주고 전북입니다. 인내천이라고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고 인심이 천심이다. 이번 윤석열 탄핵 사태 때 보시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힘을 가졌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한 게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길 일도 없었을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후 16년 후에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뺏겼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일제 시대에도 1919년에 사실 정말 기독교계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끌어내는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935년에 일제 시대에 대한민국의 길을 꺾기 위해서, 힘을 없애기 위해서 오만구대 새말뚝을 받고 별 미친 짓을 다 한 게 일본이에요. 근데 이 땅 전주에는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으로 보면 완주군의 상당부 대부분 지역과 김제시의 일부 지역이 전주였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 일본이 쌀을 가져가야 되고 농산물을 수탈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전주라는 땅이 이렇게 세면 안 돼요. 새말뚝 박는 정도로 전주의 힘을 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게 도시를 분리한 겁니다. 그때 완주 전주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벌써 90년이 흘렀습니다. 그 90년이 흐르는 동안 완주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전주 중심의 하나의 생활권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만 완주 통합은 정말 완주가 살고 전주가 살고 전북이 살고 미래 세대가 이 땅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통합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극렬하게 이렇게 비민주주의적 형태로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들 제가 자주 뵌다고 그랬는데 아니 자주 만나 뵙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만나 뵈면서 느끼는 게 전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사실은 그룹이 기독교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가려고 하는 전주의 모습에 대한 이해도 정말 좋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죠. 3.1운동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힘들이 모이고 쌓여서 저는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55년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1955년이 처음입니다. 1955년에 당시 전라북도의 인구는 212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인구는 2,100만 명. 전북이 10%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배 반이 늘었습니다. 5,100만 명. 근데 우리 전북은 170만 명대로 떨어졌죠.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수도권 집중이 돼서 지방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제주도, 충청북도, 강원도도 인구 늘었습니다. 유일하게 전북만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추락을 했다. 지금 정말 이제 바꾸고 대변신을 하지 않으면 전북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인구가 가장 많았던 건 1966년 252만 명이었습니다. 전북의 산업단지, 소위 말하는 산업화에 우리 전북이 뒤졌지만 전주 팔북동 산업단지가 69년에 생겼는데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생긴 산업단지입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게 울산하고 구로에 생겼고요. 그 의미는 1960년대까지는 전주가 센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셌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산업단지를 만들어줄 정도로.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길게 보면 50년입니다. 그리고 짧게 보면 30년이에요. 전주의 위상이 추락하고 전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1981년 제가 여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주는 7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40년 만에 위상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위상이 무너진 계기가 광역시를 만들 때 우리가 광역시를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30년 제가 짧게 30년인 이유는 지방자치를 한 게 30년입니다. 그 전에는 시장, 군수, 도지사가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중앙의 시각을 가지고 행정을 했습니다. 근데 민선 이후 30년 동안 뭐 앞에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이 전북의 시각으로, 전주의 시각으로 30년간 행정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위상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올림픽 36년 홍기정 선수 말씀을 드렸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촌 어디를 가더라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다 알아듣습니다. 결국에는 홍기정 선수 금메달 이후 정확히 100년 후입니다. 2036년 5,000년 역사상 우리 전주가 도전하는 가장 획기적인 도전이 올림픽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아마 완주와 전주가 진짜 하나 된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우리가 만경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치해야 되고 유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5년 종합경기장을 전북 도청에서 전주시청으로 무상 양해를 했습니다. 지난해 철거를 시작한 게 지금 현재는 철거가 끝났고요. 철거하는데 만 20년 걸렸습니다. 다른 도시 같았으면 강산이 2번 변했습니다. 2번 변할 동안 우리는 이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종합경기장 터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가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월 24일 컨벤션 센터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호텔, 백화점, 시립미술관, 요즘 얘기하는 AI 체험을 하기 위한 G타운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의 경우는 2028년 완공인데 나머지 시설이 전체로 완공되는 건 2029년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4년 후면 전주가 컨벤션이 없어서 국제대회를 유치를 못하고 전국적인 행사를 아예 가져올 수 없었던 그런 서러움은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전북대에서 진짜 잘했어요. 외국인들도 평가가 굉장히 좋고 단 하나 컨벤션이 없어서 안 써도 될 돈을 많이 썼다. 당시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대가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썼습니다. 컨벤션이 있었으면 안 써도 됐어요. 대표적으로 돔을 설치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3일간 행사하고 3일 행사였어요. 3일. 그리고 이 돔 철거하는데 14억 들었습니다. 철거비만. 그런데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잔디 복구하는데 4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컨벤션이 있었으면 한 푼도 안 써도 됐을 돈이다. 그래서 컨벤션은 정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해묵은 숙제였던 대한방지 터 경우에도 금년 말쯤 착공을 할 겁니다. 금년 말에 착공을 하는 이유는 종합경기장의 경우는 지금 순차적으로 착공식을 해요. 근데 대한방지 터는 먹튀한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셔서 아파트하고 타워 건설을 동시 착공, 동시 준공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되는 대로 착공이 안 돼요. 대한방지 터는. 그래도 금년 말에는 타워와 아파트 단지가 아마 동시 착공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주 시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날씨가 좋은 날 황방산에 올라가서 보면 새만금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황방산이 해발 자료마다 다르긴 한데 한 해발 200m 정도 됩니다. 근데 대한방지 터에 들어서는 타워의 높이는 470m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전주에서 아마 새만금 서해바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은 많이 내야 돼요. 거기 입장하려면 많이 만들 겁니다. 저기 차 타고 새만금 가서 보는 게 싸게 들 거예요. 그래도 전주라는 땅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날이 우리한테 4, 5년 후에는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방지 터하고 종합경기장 터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 4년간에서 거의 8조 원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마 5,000년 역사상 전주에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8조가 투자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전주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다른 게 많지만 연도를 찾기가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식사하시면서 또 의견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